네, 오늘 시장 반등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은 지금 4.16%, 코스닥 150 뭐 5%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좋으니까요. 오늘 원자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 상황도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원자재 관심들 많으신 것 같아서 원자재 관련 애널리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유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 전쟁 나고 난 다음부터 유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유가가 거꾸로 움직입니다. 오늘 WTI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또 하락을 하던데요. 최근에 유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은 뭐 사실 지정학 리스크 단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동안 많이 반영해 왔었지만은 네. 사실 4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유가가 좀 둔화돼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전쟁 이슈와 우리가 별개로 놓고 봤었을 때 지난 하반기 동안 저희가 유가 상승을 갖다 밀어붙이고 왔었는데 가장 큰 세 가지 동의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단순하게 감산이었고 음. 두 번째는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였고 세 번째는 중동의 계절성이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같은 바로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가 엘니뇨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리케인이 북상하지 못한다면은 주요 원유 생산 시설인 휴스턴 지역에서 가동 역시 정상화가 불가피했다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중동 쪽에서의 계절성인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냉방 시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네. 냉방 시즌 동안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전력원의 40% 이상이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 수출을 통제하는데 지금은 냉방 시즌이 종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공급이 밀어올리가 됐기 때문에 4분기는 계절적으로 톤 다운된 구간이었다. 전쟁과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동은 도리어 겨울이 되면 냉방 시즌의 종료니까 유가 수요가 좀 줄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상황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덜 받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생산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개가 결국엔 유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가하고 달리 천연가스는 그래도 좀 유럽 때문인가요? 유럽이 이제 계절적으로 수요가 천연가스가 많아서 그런지 천연가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천연가스 시장은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일단 유럽만 하더라도 네. 반등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최근까지 올라왔었던 모습들은 왜 그랬을까 놓고 보면은 사실 전쟁적인 이슈라던가 또 내지는 파업 이슈였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정학 리스크 단에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타말가스전이 가동이 중단됐다라던가 호주 단에서 LNG 플랫폼이 뭐 파업된 수도 있다라는 그 같은 우려가 반영됐었다라 보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파업은 장기화되긴 어렵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점 타말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의 0.02%도 불과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가격의 상승 동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놓고 보면은 즉 이달 최소 못해도 말까지는 우리가 냉방 시즌에 대한 부분을 전력 생산 기업들이 반영을 하면서 전력원인 천연가스를 갖다가 점점 소비화되는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는 상방에 있어서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중요한 점은 결국 지금은 엘니뇨라는 점. 엘니뇨이기 때문에 글로벌 평년 기온 자체가 지금은 높고 역사적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즉슨 난방 시즌인 겨울철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력 수요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평년 대비 낮은 난방 수요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가격의 상단은 좀 우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천연가스 상방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성은 있지만은 본격적인 상승은 올해라기보단 내년 말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도리어 기후이변이 이번엔 에너지 가격에 좀 도움을 주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관련돼서는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기후이변 때문에 유럽이 좀 따뜻할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는 여기서 위로 베팅보다는 유지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고 천연가스는 오르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상 이변적인 측면이랑 유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요단에서 계절적인 수요가 부진한 부분이라던가 특히 좀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 수요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걸림돌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천연가스는 기상 이변의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쪽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원자재들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관련된 원자재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뭐 니켈과 관련돼 가지고 뭐 전기차 하면은 니켈이고 뭐 리튬이고 코발트이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를 갖다 고민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땐 단순하게 유가가 높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설적이게도 전기차 배터리나 이쪽으로 관련돼서 세이지했었을 때 논리가 원래는 고유가 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었지만은 근데 오히려 고유가 시에는 고금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말즉슨 오히려 신재생이나 전기차 배터리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불어서 특히나 지금의 이 같은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요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대선에 있어서 패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일종의 베팅 측면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서 최근에 니켈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좀 별개로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니켈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공급자인 인도네시아는 내년도에 올해만큼의 니켈 매트에 들어가는 신규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더불어서 2대 생산자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이제 계절적으로 우기가 지금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네. 공급 차질이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엘니뇨 때문에 강우량이 오히려 적어지게 되면서 조업이 정상화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 공급 측면 때문에 결국 내년 3월까지는 최소 못해도 니켈은 하방 리스크에 계속 노출돼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뭐 부진 관련된 우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같은 공급적인 측면이 니켈은 더 작용했고 관련 전기차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가와 네네.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인 상황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도 광물 쪽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예, 결국 원자재니까요. 우기에 많이 파내질 못했는데 이게 비도 덜 올 것 같아서 결국엔 필리핀 쪽이나 이쪽에서의 니켈 생산이 꾸준히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 이슈가 가격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도 좀 이런 가격대가 유지될까요? 크게 2차 전지 원자재들은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관련된 원자재들에 있어서 사실 저는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수요가 부진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 9월 달 자료를 통해서 수요가 여전히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맥락 측면에서 공급의 우위,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박살났다기보다는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상방 모멘텀이 여전히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자재 관련 전망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엘니뇨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가장 민감하게 기후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자재라고 하면 농산물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 쪽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커피 쪽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설탕도 얘기 나오고 어디를 보면 될까요? 예, 뭐 사실 농산물단에서는 이제 해치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엘니뇨 상황에서는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때 농산물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엘니뇨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곡물은 여전히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이런 소프트 관련 원자재들은 매력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커피가 앞으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주된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같은 이유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그동안 소프트 섹터가 좋았었던 이유는 원당과 그다음에 코코아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커피 같은 경우에 공급 차질이 그렇게까지 심화되면서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이유는 자, 로부스타 최대 상지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엘니뇨발 가뭄 현상에 노출되면서 공급 차질을 반영해 왔었지만은 반대로 아라비카 커피의 최대 산지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생산된 물량 자체가 작년 말에 파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니뇨와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보는 이제 커피 가격, 즉 아라비카 커피 가격은 계속 부진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브라질 같은 경우 아라비 커피가 파종에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수확된다? 내년 4월과 5월 달경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즉슨 지금 9월부터 엘니뇨발 즉 가뭄 현상이 브라질 동남부 지역에서 나타날 텐데 파종 기간에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수확될 물량에 있어서는 공급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라비카 커피 단에서는 공급 차질될 부분 마찬가지로 그럼 소프트 단에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커피에 투자하려면 투자자들은 뭘 봐야 됩니까? 뭐 스타벅스 투자하면 됩니까? 뭐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사실 네. 국내에도 몇 가지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원자재 단에서 우리가 커피를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커피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보통 가공해서 이걸 소비하는 기업들이 네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지가 더 필요하겠고요. ETF나 뭐 이런 데 혹시 커피 원자재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나요? 있었는데 상폐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찾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소프트 원자재 중에 커피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에 금값은 강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뭐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로 보면은 저도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사실 금에 있어서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금의 상단이 좀 닫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이 사실 좋았었던 이유는 순전하게 안전자산의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의 실질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은 금리가 인하됐었을 때에 대한 반영 부분인데, 근데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 수요였다는 사실이죠. 왜? 전쟁 터지고 나서 올랐었던 강해졌던 자산이 바로 네. 전기채라던가 금이라던가 스위스 프랑이라던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경기 모멘텀도 사실 금한테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구리와 금의 상대 성과는 경기 동행 지표인데 이걸 선행하는 게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고 그 방향성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최소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전자산으로서 금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볼 때 내년 연말까지는 금이 매력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냐? 결국 이놈의 유가. 결국 유가의 기저효과, 유가는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유가가 지금에서 픽싱된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가격 상승률은 튀게 되고 물가는 튀게 됩니다. 그 말즉슨 페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딜레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엔 결국 금에 있어서는 이 같은 부분 인하가 되어야 상단이 열리던 말도 하는데 인하되는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린다면은 금의 상단 역시도 내년 상반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괜찮고 상반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